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최종점검 15번째 문제풀이입니다. 본시험에 앞서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한 평균 수준의 기출 문제입니다. 본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실력 정도의 점검과 부족한 부분 보충을 위해 보통 난이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에 제시된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저항한다. 의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3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년기의 특성 중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 내향성, 조심성, 경직성의 증가가 있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가 있습니다. 2번 2번에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5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3번 3번에 요양보호사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문 1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고, 3번 국민연금보험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과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4번 4번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지문 4번 사구체 신염은 신장, 콩팥에 사구체나 작은 혈관들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종양,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5번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5개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5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합니다. 6번 6번에 제시된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2번 재가급여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이 있습니다. 3번 간병급여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4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입니다. 5번 특례요양비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7번 7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몸단장입니다. 지문 1번 치사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이고 4번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분류는 10개로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이 있고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의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에는 입소 전 단계에 하나, 입소 계약 단계에 둘, 생활 단계에 11, 퇴소 단계에 1개의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가 있습니다. 9번 노인학대 방지 및 예방교육에 관한 설명은 2번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학대 예방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즉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시 보호합니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번 10번에 요양보호사가 시설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는 3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자질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합니다. 11번 11번의 대상자의 행위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음란한 내용의 편지 보내기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한 농담과 3번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고 2번 뒤에서 껴안기와 5번 옆에서 앉으며 허리 잡아 당기기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그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성희롱이 있으며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12번 12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는 1번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에 대한 조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 법규입니다. 13번 (13번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4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2번 대상자의 방은 경제 수준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합니다. 5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14번 (14번에)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할 때 대처는 2번 윤리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법사항이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째에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15번 15번에 가족이 기저귀 재사용을 강요할 때 대처는 2번 재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책임감으로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16번 16번에 호흡기계 감염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은 3번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그림이 맞습니다. 지문 1번은 마스크를 턱에 쓰고 기침하는 그림, 2번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하고, 4번은 사람이 있어 고개를 돌리고 기침을 하고, 5번은 투명 캡을 쓰고 기침하는 그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침 예절은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17번
17번에 제시된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진다. 동거 가족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의 설명하는 질병은 1번 옴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옴관리법은 제시문 이외에 추가로 내이,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에 사용합니다. 또 도포용 약재를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바르고 씻습니다. 18번 18번의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은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질병의 경과가 짧지 않고 깁니다. 2번 완치 후에도 재발이 빈번합니다. 3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병이 많습니다. 4번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질환은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 모두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9번 19번에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계 변화는 4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타액 분비는 감소됩니다. 2번 위액의 산도도 감소됩니다. 3번 지방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5번 신맛에 대한 미각은 잘 느낍니다. 오른쪽 그림은 소화기계 구조도입니다. 20번 20번의 혈압약 복용 방법은 4번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어도 약을 복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두통이 있을 때나 증상이 없어도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2번 체중이 감소되어도 약을 계속 복용합니다. 3번 혈압이 높아지면 의사와 처방에 따라 복용을 합니다. 5번 전날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절대로 2배로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21번 21번에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 부종이 나타나는 질병은 3번 심부전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심부전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2번 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4번 고지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의 질환입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2번 22번에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5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단백뇨가 있는 것은 신장 기능의 이상입니다. 2번 배뇨 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습니다. 3번 배뇨 횟수가 증가하고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습니다. 4번 소변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23번 23번에 좌측뇌가 손상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2번 언어장애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신마비는 뇌졸중의 일환으로 뇌관 손상 시 나타납니다. 3번 좌측 편마비, 4번 양측 안구 통증, 5번 좌측 얼굴 감각 이상은 뇌졸중의 일환이거나 뇌졸중의 상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4번 24번에 선망 증상이 있는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5번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주의력 저하,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의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며 치매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진압력 향상 방법이 아닙니다. 25번 25번에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습관으로 바람직한 것은 2번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피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지문 1번 낮 시간에 일광욕을 하는 것은 햇빛 노출을 피합니다. 3번 윗몸 일으키기 등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은 피합니다. 4번 머리를 숙이고 있는 장시간 지속하는 것은 피합니다. 5번 목이 편한 복장을 합니다. 26번 26번에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은
4번 두통, 소화불량의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지문 1번 기억력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동등하게 저하됩니다. 2번 자신의 우울증을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 무기력과 불안, 초조가 나타납니다. 5번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7번 27번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4번 신부전증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는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이 있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28번 28번에 약물과 약물 흡수를 돕는 식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 철분제와 오렌지 주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칼슘제와 우유는 흡수를 방해합니다. 2번 고혈압약과 인삼은 혈압 상승 부작용이 있습니다. 3번 이뇨제와 알로에는 칼륨 결핍 부작용이 있습니다. 5번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효 감소 부작용이 있습니다. 29번 29번에 노인 흡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장기간 흡연하였어도 금연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흡연을 하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2번 흡연은 혈액순환에 방해를 합니다. 3번 일일 적정 흡연량은 한두 깨피가 아닌 절대 금연이 필요합니다. 4번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30번 30번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은 5번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폐렴규균, 2번 결핵은 1회 접종을 합니다. 3번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합니다. 4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합니다. 31번
31번에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수칙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3번 실내에서 운동을 합니다. 4번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씁니다. 5번 현기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32번 32번의 요양 서비스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서비스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합니다. 2번 기록지는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합니다. 4번 요양보호 서비스 기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5번 사적인 내용은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가 원칙을 지켜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33번 33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료회의의 목적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료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 조정,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지문 1번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5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은 원래 회의의 목적이고 3번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은 정기교육의 일환입니다. 34번 34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산소 공급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35번 35번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2번 변실금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뇌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문 1번 체온은 싸늘해집니다. 3번 소변량은 줄어들고 조절하지 못합니다. 4번 근긴장도는 이완되고 줄어듭니다. 5번 피부 발적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합니다.
36번 36번에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5번 청색증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것을 말하고 청색증은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증상입니다. 지문 1번 발진은 피부의 색깔과 모양 또는 감촉이 변화하는 증상이고 2번 부종은 조직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3번 탈수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고 4번 소양증은 가려움증입니다. 37번 37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5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 허리를 꼿꼿이 세운 후 턱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후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합니다. 지문 1번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맛이 약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3번 물기가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38번 38번의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가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잘 됩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는 음식을 다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올려 먹입니다. 4번 식사가 끝난 직후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합니다. 5번 숟가락 끝 부분을 건강한 쪽에 음식을 넣어줍니다. 39번 (39번에)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3번 물약은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캡슐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먹게 하거나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알약은 약 뚜껑으로 옮긴 후에 꺼냅니다. 4번 약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참고사항은 투약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게 합니다. 40번
40번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옷을 갈아입힐 때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입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2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3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는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참고사항은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41번 41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3번 변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꼭 맞는 신발을 신깁니다. 2번 화장실 바닥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모두 치웁니다. 4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 것은 위생, 실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배설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프라이버시를 배려합니다. 또한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는 등 즉시 개입하여 낙상사고에 대비를 합니다. 42번 42번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것은 3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서 앉아있게 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43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지문 1번 변기를 차갑게 하면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됩니다. 2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방광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3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대주어 방광을 자극합니다. 44번
44번에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약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지문 1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2번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30 내지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게 놓은 후 앉힙니다. 4번 이동변기에 앉힌 후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45번 45번에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누운 상태에서 기저귀를 교환해 줍니다.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소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거품이 많이 날 때, 색이 진할 때, 냄새가 심할 때,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을 떼는 경우입니다. 46번 46번에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립니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4번 앞니는 칫솔모와 45도가 되게 하여 닦습니다. 5번 치약은 칫솔모 위에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합니다. 47번 47번에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를 위한 준비는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닫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합니다. 2번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덮습니다. 4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줍니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쌉니다. 아래 그림은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진행 장면입니다. 48번
48번에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하는 방법은 4번 응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2번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아줍니다. 5번 변기를 빼낸 후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줍니다. 49번 49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은 3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2번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합니다. 4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5번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번 50번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고 A, 먼저 입히는 B 쪽은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가 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선을 막기 위해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벗건입니다. 임마와 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질문을 살펴보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벗길 때는 벗건, 즉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니 오른쪽입니다. 다음은 입힐 때는 임마, 즉 마비된 쪽 왼쪽을 먼저 입힙니다. 따라서 벗길 때는 오른쪽이 먼저,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왼쪽을 먼저 입히니 지문 3번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51번 51번에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은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혀줍니다. 또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지문 1번 몸에서 최대한 가까이 하여 들어 올립니다. 2번 허리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발을 움직여
옮깁니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지 않고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5번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지지면을 넓혀 들어 올립니다. 52번 52번에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3번 53번에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 나열 문제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 순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문제로서 첫 순서는 휠체어를 자동차에 접근을 시켜야 합니다.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동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야 하므로 랍은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최종 목적인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앉는 것이므로 이 제시문에서는 갑은 깊숙이 앉게 한다를 마지막 순서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번도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깊숙이라는 단어로 마지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앉고 다음 깊숙이 앉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납은 휠체어로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음 랍은 마비척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다음 답은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마지막으로 갑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입니다. 따라서 5번 나, 라, 다, 가 순서가 맞습니다. 참고로 순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순서의 진행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54번 5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용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는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다음 마비된 다리입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와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이 문제의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참고사항의 내릴 때와 같이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따라 나갑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55번, 55번에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은 4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위에 눕히고 무릎, 엉덩이, 위팔을 고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 바로 옆에 척추 고정판을 놓고 옮깁니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습니다. 3번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 중앙에 눕힙니다. 5번 척추 고정판을 들어 이동을 시킵니다. 56번, 56번에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의 난간은 항상 올려놓아야 합니다. 2번 침대의 볼트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번 이송 시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침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접어 놓습니다. 57번, 57번에 대상자를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3번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뇨기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58번, 시설 거주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하는 방법은 3번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통이 넓은 바지는 피합니다. 2번 복도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발 크기보다 치수가 큰 신발은 신기지 않고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게 합니다. 5번 침상을 최대한 낮춥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으로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입니다. 행동적 요인으로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이 있습니다. 59번,
59번에 제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시킨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세는 최대한 낮추어 대피합니다. 2번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연기가 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합니다. 4번 손을 바꾸지 않고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은 화재 시 대피 요령들입니다. 60번 60번에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모두 감자 보관 방법이 아니며 4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감자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1번 61번에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현관에는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전기 코드는 벽에 고정을 시킵니다. 2번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둡니다. 4번 문 손잡이는 원형보다 막대형으로 설치합니다. 5번 출입구에는 문턱을 없앱니다. 62번 62번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은 2번 장을 본 후 결과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 번에 필요한 만큼의 양의 식품을 구입합니다. 3번 장보기 후에는 경비 결산은 즉시 합니다. 4번 가족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음식을 구입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 자신에게 필요한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을 설명한 것으로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63번 63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줍니다. 2번 음식은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제공합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5번 그릇은 접시보다 사발을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안전
규칙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하도록 준비해 줍니다. 64번 64번에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방은 2층보다 1층에 배치를 해줍니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없도록 합니다. 3번 난간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는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개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로서 과식을 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66번 66번에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는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오후와 저녁에는 홍차나 커피 등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2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줍니다. 3번 낮에 충분히 운동을 하게 합니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지 말고 가벼운 음식을 제공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 돕기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집 밖에서 운동을 하게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67번 67번에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가 가장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출입문은 잠궈둡니다. 2번 주의를 어둡게 하지 않고 밝게 해줍니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보지 말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돌립니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로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배고프거나
대소변이 묻은 친구, 덥거나 추운 방, 요통, 위통, 질병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68번 68번에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는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 믿음을 말하며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69번 69번에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3번 커튼을 가려 밖을 볼 수 없도록 합니다. 4번 밝은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4번 낮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정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0번 70번에 치매 대상자가 프로그램실에서 자주 옷을 벗는 행동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가려 입혀 본다가 가장 잘 도왔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잘못된 돕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1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지문 1번 탬버린 흔들기, 2번 동물 그림 찾기, 3번 숫자 따라 쓰기는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한 인지 자극 훈련이고, 5번 직선 따라 그리기는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 대한 인지 자극 훈련입니다. 72번
72번에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하며 듣는다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로서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등이 있습니다. 73번 (73번에) 침해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4번 목욕하지 않으면 가려울까봐 걱정되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상황, 대상자 맨날 양치질 해라, 머리 빗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의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가 가장 적절한 공감적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75번 (75번에)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2번 몸짓과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은 질문에서 시각장애임을 감안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와 반걸음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걸어 요양보호사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76번 (76번에) 식사 준비 중에 침해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가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지 말고 먼저 공감을 표시해 줍니다.
공감은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위협한 대처 방법입니다. 77번. (77번에)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는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복부를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하임리히법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는 1번 발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튀어나온 뼈 부위는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3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4번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주지 않고 골절 부위를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5번 발목을 냉찜질 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79번. 79번에 치매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는 5번 먹고 남은 약이 든 병을 챙겨 병원에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을 먹이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2번 구토 유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엔 구토를 시키지 않습니다. 3번 토사물은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4번 찬 물수건으로 얼굴과 팔을 닦아주기보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해 줍니다. 80번. 80번에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2번 그림이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합니다. 지문 1번 그림은 구조자의 손바닥이 가슴에 펴진 상태이고 팔이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지 못한 그림입니다. 3번 그림은 구조자의 손바닥이 끝이 들린 상태는 맞으나 역시 팔이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 그림은 가슴 압박이 어려운 상태의 그림입니다. 5번 그림은 팔의 대상자의 가슴과 직각을 이루고는 있으나
가슴 압박의 위치가 가슴의 중앙이 아니고 또한 손바닥의 모양도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가슴 압박 실행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종 점검 15번째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일정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넉넉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문제들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신 공부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